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 보험이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의 한승범입니다. 우리 정형외과의 수가의 문제점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형외과의 수가에 관련된 현실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급여 섹터의 원가 보상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프랙티스의 주류가 비급여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정형외과에서 이익이 남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이고요. 간신히 맞히는 데가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있는 경영지표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골격계 필수료가 붕괴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심각해지고 지금 여기서 뭔가 인터벤션을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청구 순서로 한 10대 수술수가의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제로가 이제 똔똔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밑지는 장사라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40%, 60%에서 나갔다가 대부분 수술들이 다 밑지는 장사이죠. 이걸 이제 비급여를 약간 보충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직접 수익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서 대개 10%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형외과가 적자가 나는 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재미가 없는 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 심평원에 급여 판정 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줄 때 우리 정형외과는 팔다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여러 군데를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여러 군데가 부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동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병원은 한 70%, 그다음에 밑에 이하 병원들은 50% 정도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수가를. 근데 노력은 두 군데를 수술하면 100%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 잠깐 드리죠. 정형외과의 수술들은 중증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는 이 중증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A군, 이 전문 치료군이 5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 수술을 이제 줄이라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과에서, 병원 경영진에서요. 예를 들면은 특히 견주관절 이런 분야들은 거의 제일 많이 하는 회전근개 수술이 C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도 그렇죠. 어떤 재료는 이미 수술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별도 보상해주지 않겠다 하는 재료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재료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재료가 수술비에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위험도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의료사고 때문에 분쟁 해결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어주는 비용인데 이게 끝도 없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로스트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술의 결과에 만족 못할 경우에 크게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조그만 마이너 트러블 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외과계를 지금 수술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의 수가 비교는 이게 참담합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심평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본이 수가가 우리나라랑 비슷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많이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 160만 원 정도 관절경 검사제를 받고 있습니다. 8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원 설문조사를 한번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형외과학회 회원들, 전문의들, 정회원이고 지금 전공의들이 준회원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로 이게 전체 전국에 있는 펠로우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는 펠로우 수 자체가 한 70% 감소했어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펠로우를 하겠다는 건 그래도 뭔가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수술 자체를 아마 자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캐리어 30-40년 동안에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이 끝난 수료자들이 많은 거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에서 진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뭐냐? 당연한 예상되는 일인데 임금 수준, 받는 인컴과 그 다음에 워라밸, 삶의 질,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합니다. 전공의들이 되게 앞으로의 하는 진료의 계획을요. 이제 다음부터는 전문의한테 물어본 겁니다. 보험 관련 문제는 똑같이 전공의와 똑같이 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에 개업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 문제도 이제 전공의들은 모르는 삭감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워라밸도 중요하고 인컴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쪽, 특히 응급수술 쪽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는 게 지금 전공의들한테 한 설문제의 메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급여 기준 반드시 현실화 시켜야 되고요. 응급대기가 필요한 기관은 반드시 필수료 항목에 집어넣어서 대기하는 시간도 수가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수술비에 포함되고 있다는 산정불가 재료대도 분리를 하던 해서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수가를 떨어뜨리는 거나 같은 그런 작용을 하니까요. 80세 이상이나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는 사람들 질환군으로 편입을 해줘서 정형외과 분야에 중증도를 좀 올리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